자, 2022년이 마지막 촛불 집회 그러니까 네. 정리를 하고 저희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언급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온라인 통해서 보시고 참석해 정말 대단했어요.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겨울이고 또 너무 춥다 이렇게 막 날씨에 대한 걱정과 공포가 그럼요.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전혀 코로나에 대한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여전한 코로나 걱정. 가족 중에 누가 기저질환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아, 있으면 그럼요. 가서 옮나가고 올까봐 네. 다들 조심하시고. 음. 저는 더 큰 것은 사상 최악의 경제 민생 위기가 닥치고 있으니까 일단 밖에 나갔다 하면 돈이 들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안 나오는 분들 많아요. 교통비, 그러면 식비. 댁에서 유튜브를 보시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열기가 집중 집회 때 수십만까지 올라갔다가 네. 24일, 31일 수만 명으로 줄어드니까 열기가 꺾였나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마이 TV에서만 네. 그러니까 다른 수십 개, 뭐 100개 가까운 유튜브 채널들이 방송을 하는데 오마이 TV에서만 지금 누적 시청자 수가 네. 물론 일부는 중복도 있겠지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 열기가 대단하다는 거죠. 네, 열기가 네.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까지 네. 다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열기는 이제 올해 네. 본격적으로 날이 풀리면서 폭발할 겁니다. 경제 민생 위기는 심화되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 정권의 폐악질은 더 심각해질 것이고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탈자가 나올 것이고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올해 내년에 총선이니까요. 네. 그리고 심각한 경제 민생 위기에 분노한 국민들이 음. 날이 풀리자마자 쏟아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전망하는 데는 저는 자신 있는데 네. 작년에는 일단 집권 6개월도 안 됐는데 아직 집권 1년도 안 됐는데 아하. 1년 차인데 이런 말들이 중도층이나 관망층들이나 네. 일부 진보적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통했어요. 한국 국민들 점잖고 그리고 또 어쨌든 대선의 결과가 그리 나왔으니 존중해 주자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마음씨들이죠. 착한 마음씨들이고. 그래서 6개월도 안 됐는데 네. 아직 집권 1년 차인데 퇴진이나 탄핵은 좀 성급한 거 아니냐. 신중하자. 이런 의견들 제가 맨날 일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게 나라냐. 못 살겠다 하는 분들은 나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 이게 그래서 수만 명에서 수십만의 촛불 네. 집회가 21차까지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2022년이 끝이 아니라 올해 더 촛불이 커질 수밖에 커질 수밖에 없다.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하게 이제 예. 국민들이 이제 1월 달이잖아요. 신년사부터가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기자들 노동개혁, 없이. 교육개혁, 연금개혁 네.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질문도 받지 않아요. 국민들은 물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신년사에 무슨 통합이니 네. 사회경제 약자니 협치, 복지니 화합. 협치니 그다음에 대통령이 헌법적 의무인 한반도의 평화적 평화. 관리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었네요. 이태원 진짜. 참사 국민 안전도 이야기 없습니다. 네. 그냥 지난 말에 화물연대 파업에 초강경 대응해서 화물연대를 귀족 노조로 몰아가가지고 약간의 그러니까 돌아섰던 보수층이 일부를 흡수한 거잖아요. 지지율이. 그래서 지지율이 40%대다. 그래서 35% 안팎 네. 많이 작게 나는 뭐 미국에서 한 것은 22%로 모닝 컨설트 나왔지만 조사 이런 서기적 것들을. 여론조사기관에서 네. 리얼미터에서 40% 안팎 좀 나오니까 그게 고무돼서 세상의 신년사 여러분 사회 통합이나 협치나 대화나 평화나 안전을 강조해도 모자랄 판에 네. 거기서도 귀족 노조를 운운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귀족 노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계 최장 시간 일하는 귀족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잠자는 귀족이 어디 있으며 일부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겨냥한 걸 텐데 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만약에 연봉 많이 받아봐야 뭐 5천에서 1억 사이 받을 겁니다. 근속연수가 오래되면 그게 귀족입니까? 그래봐야 아이가 둘이면 네.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서로들 중에 직장 좀 대기업 좋은데 다니는 친구들 보면 선배들 보면 연봉 뭐 한 8천만 원 1억 되잖아요. 그리고도 맞벌이 막 하기도 하니까 연봉 1억 좀 더 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그분들 귀족입니까? 솔직히 우리 말해보자고요. 아이 둘이 있으면 대학 등록금 걱정 안 합니까? 그리고 노후 불안하다는 이야기 안 하십니까? 귀족이 아니거든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함부로 귀족 노조로 몰고 네. 그 사람들 희생양을 삼아서
힘없는 노동자들까지 짓밟는 이 형국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른바 이제 갈라치기 전략이 완전한 갈라치기죠. 20대 남성, 여성 네. 갈라치기 이런 전략이 그런 이번에도 것처럼 노동자들 향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갈라치려고 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해서 모두를 하향 평준화하면 대한민국 행복합니까, 여러분? 노동 시간은 줄이고 산재는 없애고 네. 이러면 대기업 정규 노조가 연봉이 평균 7, 8천만 원이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받자고 이야기해서 평균 상향 평준화를 해야지. 야, 대기업 정규 노조 니들 임금 깎어. 네. 근속 연수에 따라서 뭐 호봉에 따라서 임금 맞는 거 다 없애버려. 심지어 그렇게 타협을 하면 네. 불이익을 주겠다. 오로지 성과급으로 재편해라고 강요를 했어요. 성과급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권 때도 성과 네. 저성과자 해고제를 도입하려고 했어요. 그걸 누가 평가합니까? 회사가 평가하고 상사가 평가하겠지, 일방적으로. 네. 선배들한테 좀 깐깐하거나 회사 말 안 듣거나 노조 활동하는 사람들이 저성과자로 몰려서 해고돼가지고 그게 국민들이 그걸 반대갖고 무산된 건데 또 그렇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저성과자들에게 임금의 차별을 주고 그 다음에 해고를 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직장이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일할 때 저성과자들이 있어요. 좀 일 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답답하고 저도 막 지적을 할 때도 있었어요. 뭐 직장 저도 여러 군데 네. 다녔으니까.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을 저성과자로 낙인을 찍고 쫓아내고 임금상에 명백한 차별을 주는 건 저는 반대했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 성과를 측정해서 성과 많은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괜찮아요. 네. 저성과자를 임금 차별을 주고 쫓아내겠다는 방식은 음. 그 방식이 공정하고 투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장이 완전 전쟁터로 다시 전쟁터가 되는 거냐. 동료도 믿지 못하고 왜냐하면 상대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다 같이. 네. 그러면 안 그래도 우리 국민들 일도 많이 하고 정말 피곤한 일도 많고 집안 우리가 또 한국 사회가 관계가 끈끈하고 집안일이 많잖아요. 뭐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뭐 어르신들이 챙겨야 될 그렇죠. 일도 많고 네. 뭐 사촌, 팔촌, 사돈까지 챙겨야 될 일도 많은데 네. 휴식도 제대로 된 휴식이 없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그러게요. 그러니까 직장이 정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이 말한 신년사대로 되면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거기에 재벌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뭐 기득권을 공격을 했는데 기득권이 일면 야당이나 노동조합을 기득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노동 개혁이 네. 제일 첫 지금 과제다 이렇게 그리고 얘기한 셈이니까. 기득권들을 공격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기득권이 누굽니까? 음. 재벌만한 기득권이 어디 있으며 대기업만한 기득권이 어디 있으며 그다음에 정치검찰만한 기득권이 어디 있으며 그다음에 일부 의사 집단들 네. 그다음에 엄청난 연봉과 권력을 누리면서도 책임지지 않는 집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들이 기득권이라면 제가 이해를 돼요. 뭐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라든지 네. 주가 조작 세력들이라든지. 그렇네요. 근데 느닷없이 야당과 노동조합을 기득권으로 본다? 그 안에 예를 들면 야당이나 노동조합이 개혁돼야 되거나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걸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네. 이제는 노동조합도 모자라서 시민단체를 기득권하고 부패세로 몰잖아요. 보조금 관련해서 네. 이제 당연히 들여다보겠다는 그것도 건데. 오세훈 방식인데 네. 대부분의 여러분이 잘 아는 민변 참여연대 뭐 경실련 뭐 민생경제연구소까지 정부나 지자체적으로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세금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금 유용 네. 범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NGO나 시민단체들은요. 그러면 어떤 데가 지원금을 받느냐? 네. 복지단체들, 장애인단체들, 아. 나눔단체들이에요. 예.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일들을 대행하고 있는 단체들이에요. 일부 환경단체들도 그렇고. 네. 그건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돼요. 환경 캠페인 해야 되고 절정 캠페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무원한테 맡기면 잘 안 돼요. 형식적이니까. 네. 열정이 있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일부 예산을 주고 그 캠페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해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도 없이 네. 돈 아껴가면서 그리고 회계감사 철저히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고 잘못하면요 실제 고발 당하고 환수 네. 당해요. 근데 왜 이렇게 이걸 아니 이제 들고 노동조합 나왔을까요? 공개에서 재미를 봤잖아요. 20% 있던 게 한 30% 조금 올라가고 화물연대를 기종연대로 몰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강경보증이 돌았었던 강경보증이 일부 돌아가고 아. 중도층 중에 일부도 아이고 뭐 노조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국민들 중에. 네. 그러니까 그런 얄팍한 그런 악용을 했는데 노조 공격하니까 당연히 노조 다음에 이제 잠재적인 반정부 세력 윤석열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판하는 세력이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부분이니까 네. 시민사회를 손보려고 말 먹는 거고 시민사회를 부패세로 몰아서 일종의 결국엔. 촛불 집회가 더 커지는 것도 막으려고 하는 아.
그래서 관망하고 있거나 중도층들이 촛불 집회 올해 더 결합하려고 하는데 시민단체가 하는 촛불 집회를 네. 불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꼼수나 음모가 서려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오세훈이하고 저 윤석열이 지금 말하고 있는 뭐 몇 조 원의 세금 지원이 있었다. 네. 이놈들이 완전 거짓말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민단체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민변이나 참여연대나 경실련이나 민생경제연구소 같은 이런 단체들 떠올리잖아요. 대다수 국민들이 그 단체들이 여러분 지원을 한 푼도 안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는 뭐 재하 단체들, 예를 들면 저기 뭐 한국진보연대라든지 이런데 그 좀 급진 단체들 한 푼도 안 받아요. 세금 주지도 않아요.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어차피 받지도 않지만 그래요. 대부분은 복지단체들이나 나눔단체, 연대단체들이에요. 이웃돕기 단체들. 그럼 이 단체들의 지원을 끊으면 어떻게 된다? 약자들이 더 고통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이 있었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민단체에 보조금 들어간 부분들 이걸 들여다보고 그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정부가 대통령실이 나서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또 선입견을 줄 수가 있으니까 엄청난 지금 문제가 노조 다음에 시민단체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식을 예. 뭐 부정적으로 좀 바꾸는 예. 더 바꾸는 그리고 그럴 수도 앞으로 있다. 본격적으로 사찰하고 탄압하겠다는 신호입니다. 반정부 투쟁하지 마라는 압박이자 회유이자 아하. 예를 들면 일부 지원을 받은 단체 입장에서는 지원이 네. 끊어지면 생존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번 촛불 중고성 연대를 오세훈이 탄압한 것처럼 네. 주춤하겠죠. 단체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생계 뭐 예, 그러니까 이 생계 문제가 TBS 생기니까. 같은 경우도 그렇죠. 봐도 TBS 어쨌든 도 월급이나 뭐 이런 게 걸려 있는 상황이니까. 월급까지 깎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 외부 출연료를 많이 받는 MC들이 다 그만뒀잖아요. 네. 다 끝났어요. 신장식, 주진우, 뭐 김어준 다 끝났고요. 제가 내일 가는 제1구 앵커의 허리케인 라디오, 네. 제1구 앵커도 프리랜서잖아요. 요것도 지금 간당간당해요. 아. 내일은 가요. 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줄을 이른바 예. 이제 돈줄을 잡아채니까 방송 자체가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그리고 됐다. 죽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일부 엔지들도 촛불 집회 나가려다 주춤하겠죠. 이런 것도 노리고 그다음에 강경 보수층이나 일부 네. 노조나 시민단체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중도층들의 표를 얻기 위한 얄팍한 전략입니다. 근데 이번에 신년 여론조사에도 보면 네. 노동조합을 그렇게 반객서로 몰아붙이는 거에 대해서 찬성이 좀 많지만 네. 45% 가까이가 반대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특히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또 양대 노총이나 불만도 좀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렇게까지 몰아붙였는데도 50% 가까이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재명 네. 대표 수사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40%가 넘는 반대는요. 네. 굉장히 유력한 반대입니다. 사실상 오차 범위 안에 있다고 봐도 돼요. 그렇잖아요. 여론조사 다시 해보면 또 상황이 또는 질문을 미세하게 잘 구성하면 네. 예를 들면 지금의 노동조합 때리기나 노동개혁 문제에 따른 답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질문만 미묘하게 잘 구성해둬요. 국민사회에 참말 논란이 많은 거죠. 일단 논란이 많으면 대통령이나 정부가 함부로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이 예, 더 국민들의 신중해야 되고 국민들하고 대화해야 되는 여론을 거죠. 듣고 해야 된다. 만약에 좋습니다. 노동개혁 찬성률은 조금 더 높다고 쳐요. 네. 근데 반대하는 여론 40%가 넘어요. 그 반대하는 국민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세력을 보면 자기들 비판하거나 네. 퇴진을 요구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으로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저 진짜 새해 첫날부터 너무 웃긴 게 예, 예. 제가 연말연시 곰곰이 생각했어요. 다수의 언론과 윤석열 국민의힘 세력이 요즘 막 웃고 다녀요. 지지율이 올랐다고. 그래서 무슨 얼마나 올랐다길래 미국의 모닝 컨설트에서는 22%로 또 세계 그 하이로? 꼴찌를 기록했는데 22개 나라 중에 기껏해봐야 낮 2시 3시에 주로 전화를 받는 네. 리얼미터 낮 2시 3시에 누가 받습니까? 음. 아무래도 중산층들, 부자층들, 네. 주부계층들, 자영계층들 상대적으로 보수가 과대 표집돼서 전화 받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응답률 매우 떨어진 속에서 네. 5%도 5% 안팎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근데 거기서 뭐 35% 40% 됐다고. 어제 MBC 여론조사에도 38%예요. 네. 이거 가지고 좋아하는 이름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지율이 그래도 우리가 보통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 할 때 50에서 60%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과반이 안 되는 예. 상황이니까 결국 더 필요한 과반도 게 안 될 정도가 아니라 협치와 예. 대화인데. 그러니까 과반이 안 될 정도가 아니라 예. 많이 나온 조사가 그렇죠. 40대 초반이고 네. 미국에서는 22%도 나왔고 음. 그다음에 뭐 갤럽 그다음에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것도 MBS. 보면 뭐 38% 39% 나왔단 말이죠. 연말 연시에. 음. 아니 그걸 좋아하는 게 이건 저는 이게 미쳤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수미 양가할 때도 50%를 넘어야 되잖아요. 네. 낙제점. 보통 우리가 대학생들 국가장학금도 B 이상은 돼야 국가장학금을 줘요. 평점 B가 80점이거든요. 80점이 하면 국가장학금도 안 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점수로 환산하면 여론조사를 점수로 그냥 단순히 환산하면 30점, 35점 맞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뭐 점수랑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네. 창피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진짜 정부 여당 관계자를 만나면 부끄럽지 않으세요? 30% 35% 나왔다고 좋아하고 윤석열 찬양하고 이게 뭐 그게 이제 목표가 되면 안 되겠고 국정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고 안정되게 운영하려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정책과 공약 실현을 하려면은 지지율이 어느 정도 뭐 가방까지 비슷하게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데 40%대 이제 초반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뭐 이런 정도니까 일부 여론조사만 봐도 그리고 그 윤석열이 진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네. 여론조사 해보면 반대가 더 많거나 반반이에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저기 MT 장소를 하나 정할 때도 뭐 10명 20명 모임에서도 네. 한 60-70% 정도 동의가 돼야 정하지 않습니까? 반반일 때는 정하지도 못해요. A는 서해안으로 가자, B는 네. 동해안으로 가자, 쌈이 나 있어 논쟁이. 그럴 때 일면 조직이 리더가 어떻게 네. 한 군데로 확 함부로 정합니까? 도저히 결론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를 따라달라 하면서 근데 보통은 한 60% 70%, 한 네. 80%까지 동의를 구하고 추진하잖아요. 조그마한 모임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자들은 지금 지지율 35% 안팎, 미국 조사에서는 22%, 그리고 앞으로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네. 올해 사상 최하의 경제 민생위기가 오고 집권 1년 차 6개월도 안 됐는데라는 신중론이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